예, 자, 머슬 라디오 10화 2부 좀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이제 구독자님들께서 이제 바디빌더들의 운동법에 대해서 많이 궁금해 하시는데, 첫 번째 질문은 오인근 선수님이 이제 좀 자신 있는 운동 부위가 어딘지를 먼저 여쭤보고 그 부분에 대해서 구독자님들한테 줄 수 있는 팁이 어떤 게 있는지를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혹시 운동 부위가 뭐 분할이나 이런 것들을 좀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저 같은 경우에는 시즌 때는 이제 무조건 3분할을 하고요. 아, 3분할이면은 주 2회를 같은 부위를 그쵸, 한다는. 주 2회 같은 부위. 근데 사실 일요일 같은 날도 운동을 해요. 저는. 아, 나머지는 그러니까 그럼 오늘도 어떤 이제 운동을 했고. 일요일 같은 날은 제가 좀 약한 부위들. 아, 약점들을 한 번씩 근데 더. 거의 이제 시합이 가면 갈수록 네. 이제 초반에는 이제 돌아가면서 운동을 하는데 예. 이제 가면 갈수록 이제 거의 등 운동 위주로만 하죠. 사실. 약점이라고 생각하시는 저는 이제 부위죠? 왜냐면 약점이기도 약점인데 사실 등이 좋아지고 싶은 마음이 굉장히 커요. 등이. 그러니까 다른 부위도 그렇지만 예. 등이 참 욕심나는 부위 중에 하나라서 그래서 제가 성룡이라든지 예. 뭐 이두희 선배님이라든지 예. 뭐 경원이 형도 등은 좋지만 예. 경원이 형이라든지 이런 등 좋은 사람들 보면 항상 이 사람들이 어떻게 운동하는지 영상을 좀 보고 그러니까 그렇게 무조건 따라하진 않지만 영상을 좀 보긴 해요. 근데 사실 정답이 없는 게 다 틀려요. 아, 운동 맞습니다. 방법이 예. 정말 운동법이 다 생각하시는 틀려요. 것도 다 다르시고. 그래서 결국에는 내 스스로가 잘 느꼈을 때 운동을 해야 되는구나라는 걸 이제 좀 판단하에 좀 그렇게 많이 하고 있죠. 구독자분들하고 저를 포함해서 많이 운동하시는 분들이 궁금할 수 있는 게 약점 부위는 자주 운동하는 것들이 어느 정도 도움이 될 수 있는지를 좀 알고 싶습니다. 제가 오래 해보니까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약점 부위 빈도를 조금 올리는 것들. 제가 저 같은 경우에도 이제 제가 빈도를 좀 이제 2번에서 3번으로 늘리고 그리고 이제 조금 그 3번이 똑같은 설정이 아니라 좀 타겟 부위를 조금 다르게 이제 설정을 하긴 하는데 그렇게 해보니까 확실히 이제 4번 포즈를 잡았을 때라든지 그때 조금 더 이제 전면 이제 1번 포즈를 잡았을 때 확실히 조금 나아졌다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하더라고요. 확실히 체형적으로 많이 나아지신 것 같은 게 보입니다. 그래서 또 궁금한 게 이제 오인근 선수님의 장점이라고 하면은 제가 봤을 때는 전면 대퇴 사두의 근육의 분리도, 이게 분리도의 그런 헤비급 바디빌더지만은 그 분리도가 굉장히 세분화되게 잘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전면에서의 볼륨감과 균형미입니다. 근데 이 균형미라는 부분이란 게 훈련 방식에서 조금 채워질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아니면 타고나는 부분인지 궁금합니다. 일단은 저는 개인적으로 타고나는 게 제일 크다고 생각을 하는데 좀 덜 타고나도 운동을 균형 있게 하고 어느 정도 이제 깔끔하게 그리고 운동을 정확하게 이제 한다면 그 이제 처음에야 당연히 그게 맞춰지지 않겠지만 보디빌딩 같은 경우에 사실 5년, 10년 이렇게 보잖아요. 단기간으로 보진 않잖아요. 그렇게 되면 확실히 균형미가 좀 좋아지는 것 같더라고요. 왜냐면 제가 저랑 같이 운동하는 친구들이라든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강경원 선배님이랑 같이 운동했던 정인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정현이라든지 이런 친구들 그 가르침을 배운 친구들 몸을 보면 창민이도 마찬가지고 비슷하고 점점 비슷해져요. 당연히 이 친구들이 처음에 똑같진 않았어요. 왜냐면 정인이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고향 후배기도 하기 때문에 예전에도 봤지만 전혀 틀렸지만 그 밑에서 한 5년, 10년 있다가 체전 뛰고 이제 정국대에 뛰는 거 보니까 경원이 형이랑 너무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 깔끔하게 운동을 하고 정확하게 운동을 한다면 이게 균형미가 맞아지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저도 그런 생각이 좀 확고하게 들긴 하죠. 그리고 또 한 가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부분들이 이제 시합을 준비하는 초보자 친구들이나 아니면 좀 중급자분들께서 많이 개인적으로 약점인 부위가 될 수 있는 게 전면 대퇴 사두 근육이라는 것도 분리를 좀 할 수 있는 운동들이 따로 있는지.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무래도 좀 이제 당연히 이제 저도 이제 뭐 가르치는 친구들한테 대퇴 분리도가 잘 안 되면 정말 시급하면 익스텐션을 많이 하라고 얘기도 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조언을 하는데 사실 평상시에 스쿼트라든지 레그 프레스라든지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동작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기본을 정확하게 했을 때 다리 분리도는 어느 정도. 그렇죠. 그러니까 뭐 요즘에는 변형 운동이라 그래서 너무 스쿼트 동작에서 엉덩이를 많이 뺀다든지 그렇게들 많이 하는데 사실 그런 동작들은 대퇴부에 전혀 도움이 안 되는 것 같아서 정확하게 좀 되려면 우리가 이제 대퇴부에 잘 걸릴 수 있도록 이제 운동을 해야 되는. 근데 이것도 또 체형마다 또 자세 그리고 이제
그 각도가 다 이제 좀 틀려서 좀 말하기가 좀 애매하죠. 운동을 배우는 것도 되게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또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도 궁금한 부분들이 이제 있는데 좋아하는 혹시 바디빌더가 있을까요? 저는 뭐 알다시피 제이 커틀러를 제일 좋아하고요. 제이 커틀러를 좋아하는 이유에 대해서 좀 많이 궁금합니다. 예. 그냥 처음에 제가 이 바디빌딩을 시작하고 예. 나서부터는 좋아하진 않았어요. 처음부터 좋아하진 않았어요. 처음에 혹시 왜냐면 누굴? 좋아하는 선수는 사실 국내 선수들을 더 많이 좋아했죠. 오히려? 왜냐면 최전 그 영상이라든지 예. 사진을 훨씬 많이 봤으니까. 네. 근데 이제 그 제가 시작했던 때가 로니 콜먼하고 제이 커틀러가 이제 붙는 시기였단 말이에요. 07년, 08년이니까. 예. 그때 당시 때 그걸 보면서 사실 전부 다 이제 로니 콜먼한테 쏠려 있을 때 예. 저는 이제 제이 커틀러 사실 외모에 예. 조금 멋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예. 왜냐면 저는 약간 슈퍼맨 같은 인상을 좀 좋아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백인 우월주의는 아닌데 예. 로니 콜먼이 굉장히 멋있고 진짜 괴물 같은 몸이라서 눈은 더 가긴 하는데 예. 저는 이제 제이 커틀러한테 자꾸 이제 눈이 가기 시작, 관심이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와. 그러면서 이제 그때 당시 때는 영상을 찾아보기가 굉장히 힘들어서 없었죠. 유튜브도 잘 안 돼 있었고. 유튜브도 안 돼 있어서 예. 그래서 뭐 사이트 여러 가지 찾아서 이제 짤막짤막한 영상들 보면서 운동 스타일도 예. 제가 좋아하는 선호하는 크리에이트를 많이 했었죠, 그 당시에는. 맞아요. 예. 그런 스타일이기도 하고 그래서 굉장히 멋있어서 그래서 예. 이 선수처럼 되고 싶다. 예. 그래서 그 선수의 영상을 진짜 많이 봤어요. 제이 예전에 커틀러. 컴퓨터 지금은 이제 집에 컴퓨터가 없는데 예. 예전에 컴퓨터 이제 하드 보면 제이 커틀러 영상이 한 40개인가 풀 영상도 있고 예. 짤막한 것도 있고 뭐 운동 이렇게 영상들. 다 다운받아가지고 그래서 시합 준비할 때 사이클 타면서 항상 그거 틀어놓고 보고 네. 막 그랬었어요. 제가 개인적으로 이제 오인근 선수님을 굉장히 제 팬인데 예전에 제가 제이 커틀러 좋아하시는 것도 봤지만은 그 외국 바디빌더 크리스 코미어랑도 맞아요. 굉장히 체형이 비슷하다고 제가 한번 이야기한 적이 있는데 크리스 코미어가 운동 스타일을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오인근 선수님 운동 스타일이랑 굉장히 비슷한 느낌입니다. 예. 크리스 코미어 운동하는 건 사실 플렉스 윌러 영상 예. 보면서 거기 이제 찰스 예. 더글라스랑 이제 같이 이제 파트너십으로 운동할 예. 때밖에 못 봐서 그때 말고 개인으로 따로 코치가 그거는 있는데 못 봤어요. 그때 훈련 보면은 프리웨이트로 하는데 힘이 장사예요. 예, 그런 저는 식으로 그거는 못 봤어요. 예. 찾아보겠습니다. 그런 훈련을 하시는데 저는 그래서 딱 보고 그런 느낌들이 가장 많이 받았던 것 같습니다. 또 궁금한 점이 있는데 이제 보디빌더를 업으로 삼고 네네. 있으신데 보디빌더로서의 이런 철학 얘기를 조금 하고 싶습니다. 보디빌더가 기본적으로 이제 보디빌딩이란 게 대중들한테 많이 알려지면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제 보디빌더들이 이제 예를 들어 대중들이 한 개인 보디빌더들을 놓고 이 사람은 어디가 약점이네 하면 사실은 개인 보디빌더들은 이미 알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쵸. 본인들이 알고 있는 부분들인데 요런 것들이 이제 사실은 뭐 축구를 못한다 뭐 이런 느낌이 아니라 체형에 대한 직접적인 얘기이기 때문에 좀 더 공격적으로나 이렇게 다가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오인근 선수님도 이제 일단은 바디빌더시고 이제 몸이 이제 어느 정도 대중들에게 알려져 있으니까 이런 피드백들을 받곤 하나요? 그죠. 저도 이제 익명으로든지 뭐. 그러니까 그러니까 좀 심한 얘기로 까임을 좀 많이 당해요. 저도 까임을 많이 당하는데 뭐 예. 다이어트가 덜 됐다, 예. 맨날 그런 몸으로 나온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듣고, 근데 사실 좋아해 주시는 분들이 훨씬 많고. 예, 맞습니다. 근데 이제 뭐 가끔 한두 명이 뭐 그런 얘기를 하는데 사실 그런 거에 그렇게 개의치는 않아요. 예전부터 뭐 그런 거에 뭐 발끈하고 뭐 그런 적은 없어서. 예. 근데 저는 사실 그런 이야기들을 하는 자체가, 근데 그전에는 생각을 못 했는데 지금은 그것도 관심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하지만 그 관심이 이제 좋은 관심은 아니잖아요, 사실. 예, 그렇죠. 그래서 그냥 신경을 안 써요. 그래서 오히려 더 좋아해 주시는, 그러니까 무조건 저도 칭찬을 바라는 건 아니에요. 당연히 이제 좀 예의 있게 질타를 하시는 분들한테는 전 답글을 달아요. 하지만 그냥 무턱대고, 무분별한, 무턱대고 그 사람이 저에 대해서 하나도 모르는데 예. 그냥 이제 약간 뭐 쏴대듯이 그냥 생각 없이 댓글을 달면 아예 신경을 안 쓰긴 하는데 예. 좀 어느 정도 예의 있고 예. 좀 이래 뭐 언제 계속 지켜봤는데 뭐 이런 점이 단점인 것 같고 뭐 이렇게 좀 보완하셨으면 좋겠다 하고 하면 전 밑에 댓글을 달죠. 저도 알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라고 하고 관심 가져서 좋다고 그 이야기를 하죠. 이제 SNS 시대가 되면서 오인근 선수님도 좀 팔로워가 좀 많은 바디빌더들 중에 한 명인데 이러한 것들을 이제 사실 과거의 바디빌딩 느낌이라고 하나요? 도리안 예이츠도 그랬지만
올림피아가 끝나면 그냥 사라졌잖아요. 그쵸. 대중들로부터 사라져서 이제 어둠 속에서 혼자 훈련을 하고 있는데, 그러한 수도승적인 그런 보디빌딩의 느낌도 있을 거고, 지금처럼 대중들과 소통하는 바디빌딩 느낌, 과도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뭐 의견이 있으신지? 저는 SNS가 되게 좋다라고 생각을 해요. 와, 왜냐면 오히려. 바디빌더들을 먹여 살릴 수 있는 이용 수단이에요. 왜냐면 예전 같은 경우에는 정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고수들 체전이 정말 최고였을 때, 지금도 최고, 우리나라에서 최고긴 하지만 최고였을 때 체전에서 1, 2등 정도 해야 사람들이 찾아왔어요. 하지만 저 같은 경우에도 사실 제가 뭐 전국대회 입상도 하고 당연히 이제 대보협에서 13년이라는 시합을 뛰고 뭐 1등한 적도 있고 2등한 적도 있고, 남들이 봤을 때 뭐 좋지 않은 몸도 있을 테고 좋은 몸도 있지만, 이 SNS로 인해서 저를 좋아해주고 제 운동하는 영상을 보면서 이제 뭐라 그래야 되지, 좀 동경하면서 이렇게 되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찾아오신 분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전 SNS를 되게 좋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한편으로는 어떤 점이 조금 이제 안 좋냐면, 자기 위치에 안 맞게, 이거는 사실 예전에도 얘기했었어요. 자기 위치에 안 맞게 조금 되게 좀 자기가 최고인 양, 그렇게 이제 자기 PR 시대긴 하지만 그 PR을 넘어서 너무 과대포장인 것 같아서 그게 좀 안타깝죠. 그런 것들 그런 것만 조금 자제를, 오히려 그런 사람들 보면 조금 자제를 낮추고 자기 수준에 맞게끔 가면 되게 더 멋있을 것 같고 사람들이 더 좋아해 줄 것 같은데, 뭐 자기만의 세상이니까 SNS는 또 뭐라 할 수도 없고. 그러면은 바디빌더로서 어느 정도 이제 성공하고 재정적으로도 튼튼하기 위해서는 SNS를 활용할 줄도 알아야 되는 거죠. 예전에 그런 수도승 느낌의 바디빌딩으로서는 지금은 힘들다는. 근데 어차피 SNS를 한다 그래서 몸이 나올 게 안 나올 것도 아니고. 그죠. 왜냐면 SNS 하는, 사실 잠시만요. 맞습니다. 바디빌더들이 SNS를 할 때는 사실 운동하는 동안은 아니고 운동 끝나거나 하거나 잠깐. 아니면은 유산소 탈 때, 특히 저 같은 경우에 유산소 탈 때 많이 하거든요. 왜냐면 할 게 없으니까. 좀 집중을 하기 위해서는 사실 유산소 탈 때 유튜브를 보거나 아니면 영상을 보거나 아니면 그냥 SNS 하거나 이 정도니까 틈을 이용해서 소통을 많이 하시는구나. 굉장히 스마트한 방식인 것 같습니다. 또 하나 궁금한 게, 이제 오인근 선수님 하면은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운동 방식에 대해서 올드스쿨 방식, 기본에 충실한 방식, 이런 운동 철학들에 의해서 조금 궁금합니다. 일부에서도 살짝 말했지만은 좀 자세하게 파고들어서. 그러니까 저도 운동 철학이라고 할 것까지는 없고, 저희가 이제 좋은 기구 있는 데를 다녀보긴 했어요. 사실 일산에 있을 때 바디스타도 다녀봤고, 그 부분을 말하고 싶었습니다. 바디스타도 다녀봤고, 근데 무조건 좋은 기계가 있다고 저랑 맞진 않더라고요. 저는 제가 쓰는 방식은 사실 뭐 남들이 얘기했다시피 올드스쿨이긴 한데 덤벨 바벨을 훨씬 많이 사용을 하고 뭐 신식 기구를 사용 못하는 건 아니지만 뭔가 아직은 저한테 맞지 않는 느낌.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조금 뭐라 그래야 되지, 저도 이제 관심이 있어서 사용을 해보고 하지만 프리웨이트만큼 도움은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도 프리웨이트가 더 최고인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저도 이제 머신을 많이 사용하긴 하지만 뭐 요즘에 신식 기구들 뭐 진짜 많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뭐 메이커도 엄청 많아지고 좋은 기구들도 많아지고 하지만, 좋은 기구가 있다 해서 좋은 몸을 만드는 것 같진 않아서. 그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틀려지는 것 같아서, 굳이 뭐 저는 사실 덤벨 바벨만 있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와, 되게 멋있습니다. 자, 다음 얘기는 이제 사실 저도 이 상황에서 중심에 있는 그런 채널을 운영하고 있지만, 보디빌딩이 이제 조금씩 그냥 일반 헬스를 하는 대중들에게도 많이 노출이 되는 지금 과도기입니다. 근데 이 과도기가 긍정적인 영향만 있는 건 아닌 것 같기도 해요. 이제 부정적인 이런 의견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대중적인 데서 이제 약간의 갈림길에 이제 의견들이 많이 세워 있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이제 저희 보디빌더들이 입장들이 저는 굉장히 좀 안타까운 게, 항상 이런 이유 근거 없는 질타, 조금 더 이제 좀 좋은 피드백이면 좋겠는데, 아니면은 비판이라고 하더라도
조금 이제 좋게 말할 수 있는 방법들이 많을 텐데, 특히 이제 뭐 다른 콘텐츠도 있겠지만 인스타그램도 있겠지만 뭐 유튜브나 아니면 익명성이 보장된 커뮤니티 같은 경우는 보디빌딩을 향해서 이제 좀 높은 수준의 그런 좀 강도가 높은 질타를 많이 볼 수 있는, 흔하게 볼 수 있는 그런 세대입니다. 이런 SNS의 발전에 따라서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 혹시 어느 뭐 의견이 있으신지 좀 저도 궁금합니다. 사실 처음에 이제 대중들이 이제 보디빌딩에 대한 그리고 이제 케미컬에 대한 이야기를 제일 많이 나올 때가 사실 약투 그렇죠. 저도 사실 그거를 처음 접하고 봤을 때는 무조건 안 좋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사실 이 너무 접근 방식이 이제 너무 보디빌딩을 했던 친구긴 하지만 그 친구가 이제 보디빌딩을 너무 깔아뭉개는 접근 방법이라서 그게 무조건 좋지는 않았죠. 당연히 이제 일반 사람들이, 그러니까 저도 일반이었지만 이제 바디빌딩을 해서 케미컬을 사용하지 않는 건 아니에요. 케미컬을 사용을 하고 있지만 어쩔 수 그러니까 바디빌딩을 하기 위해서는 사실 케미컬을 사용할 수밖에 없는 시스템이라서 프로의 세계에 가기 위해서. 근데 왜냐면 다 같이 똑같이 내추럴이면은 똑같이 사용을 하겠는데 그게 아닌 이상 어쩔 수 없이 손을 댈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 이제 사람들이 케미컬을 사용한다, 뭐 내추럴이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지만 처음에도 저도 그렇게 좋게 보진 않았지만 뭐 충분히 지금은 뭐 내추럴인 사람들이 그리고 운동을 하는 사람들이 케미컬인 사람들을 깔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생각을 해요. 뭐 그 사람들을 무조건 나쁘게 보진 않아요. 하지만 제가 안 좋은 방면으로 우리가 안 좋게 보는 시선 중에 하나는 뭐냐면 다른 사람을 이용을 해서 돈벌이 수단을 하는 유튜버들이 별로 안 좋다는 거죠. 어떤 한 사람이 이슈가 되면 이걸로 인해서 이 안 좋은 이야기거리로 인해서 유튜브 방송을 찍어서 또 이슈를 모아서 조회수를 올려서 사실 조회수가 올라가면 그게 이제 금전적으로 이제 그게 보디빌딩뿐만 아니죠, 사실. 수입원이 되니까 그거를 별로 좋게 생각은 안 해요. 그래서 저도 이제 남욕하는 걸 별로 좋아하진 않고 그래서 그런 것들만 빼면 뭐 정확하게 질타를 하는 거에 대해서는 당연히 이제 뭐 케미컬이 좋은 것도 아니고 어떤 사람이 저한테 만약에 와서 너 케미컬을 사용하지 않냐 뭐 이런 이야기를 하면 저는 뭐 왔다 뭐 수긍을 할 수 있어요. 뭐 잘못된 방법이니까 하지 마셔라. 저만 하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그렇다고 해서 제가 가르치는 친구들한테 무조건 케미컬을 해라, 니네들 바디빌딩 할 거니까 케미컬을 해라 라는 얘기도 안 해요. 대신 이제 이 친구들도 이제 관심이 있고 알 권리가 있기 때문에 얘기는 해줘요. 대신 너희들이 1, 2년 뭐 2, 3년 동안은 그냥 운동을 해서 이 길로 갈 것 같으면 그때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라고 얘기를 하죠. 이게 쉽지가 않기 때문에 바디빌딩이란 직업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외국에서 사실 쉬운 직업은 아니잖아요. 아직도 외국에서도 프로에서도 그렇게 쉬운 직업은 아니라서 그 선택을 하기까지가 너무 이제 사실 겉모습만 보고 선택을 하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아요. 저도 이제 레슨을 많이 했지만 그러니까 멋있어. 그러니까 SNS 보면 복근 나오고 가슴 갈라지고 이런 거 멋있다. 나도 이렇게 되고 싶어. 이런 것 때문에 와서 운동하는 친구들도 은근히 있어요. 이제 그런 친구들한테 이제 막상 또 운동을 시켜보면 너무 힘드니까 중간에 포기하고 도망가는 친구들도 있고. 그래서 저는 보디빌딩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제 안 좋게 보는 시선도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고, 뭐 당연히 저는 이제 보디빌딩을 사랑하니까, 좋아하니까, 이 운동에 대해서 좋아하니까 그런 사람들을 또 설득하고 싶진 않아요. 이게 설득한다고 해서 되는 문제는 아니고 설득하고 싶진 않고 그냥 저는 저대로 운동을 하고 그렇다고 제가 뭐 일파만파 이런 케미컬에 대해서 전도를 하거나 그러진 않으니까.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제 대중들이 봤을 때 당연히 이제 호불호가 많이 갈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뭐 선수들을 저뿐만 아니라 모든 선수를 보면서 근데 이제 가끔 이제 라이브에서 제가 케미컬 이야기를 해요. 이제 누가 물어보면 그럼 내추럴이시냐 이렇게 물어봐요. 그래서 뭐 알고 물어보는지 뭐 일부러 물어보는지 그냥 저는 답변해줘. 내추럴 아니다 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근데 이제 제 이야기를 해주면 저는 항상 마지막에 하는 얘기가 제 이야기는 제 이야기로 끝내라. 저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까지 똑같이 시선을 보지 말았으면 좋겠다. 저는 이런 방식이고 다른 사람들은 다른 방식일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하죠. 오인근 선수님께서는 그러면은 대중들에게 당연히 알 권리에 대해서 다 알려주고
대중들의 선택이나 아니면 이런 것들, 그쵸, 네. 대중들의 목이고, 이런. 그래서 이제 욕하는 사람들한테는 별로 신경을 안 쓰는 거예요. 이 사람 나 싫어하면 싫어하는구나. 그래서 정말 좋으신 마인드인 것 같습니다. 네. 좀 이런 부분들 사실 그런 게 조금 편해요, 제가. 시합 준비하시는데. 네, 훨씬 편해요. 네. 다음 질문인데요. 사실 앞으로의 계획이 궁금합니다. 오하이오에서 프로가 되는 경우가 있을 것이고, 그쵸. 프로가 되지 못하는 경우가 있을 텐데, 그 두 가지 선택권에서 앞으로의 길이 저는 굉장히 궁금한데, 좀 말씀해 주실 수 있는지. 저는 일단 프로가 되든 안 되든 예. 일단 외국 시합을 계속 뛸 거고요. 앞으로도. 네. 예. 만약에 프로 카드를 받는다고 하면 예. 내년에 프로 시합을 도전. 한 해는 프로가 네. 되기 위한 과정으로 쓰시고. 그렇죠. 마찬가지로 프로 카드를 못 따더라도 내년에 준비할 거예요. 전 궁금한 게 오인근 선수님께서 시합 체중이 이제 212 체급은 96kg인데 사실 오인근 선수님이 212를 나가면은 아마 출전하는 선수 중에서 가장 키가 큰 그쵸. 선수가 될 것 같아요. 제가 궁금한 거는 이제 준비를 한다면 한 해간 준비를 한다면은 맨즈 오픈을 준비하시는 저는 거예요? 오픈을 준비하고 싶어요. 꼴찌를 하더라도. 저는 예. 212 선수들을 성엽이 같은 애들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예. 저는 212는 바디빌딩 오픈에서 쪼개져 나갔잖아요. 예, 그렇죠. 저도 옛날 고리타분한 생각이긴 한데 올림피아에서 바디빌딩은 오픈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죠. 네. 미스터 그래서 올림픽. 212도 바디빌딩 시합이긴 하는데 눈이 잘 안 가더라고요. 저 마음적으로도 잘 안 가고. 그래서 212 선수들 당연히 212 뛰는 우리나라 선수들 응원하고 예. 좋긴 하지만 그 오픈의 선수들만큼 눈이 가거나 관심이 안 가요. 그래서 저는 무조건 오픈. 굉장히 기대가 큽니다. 그러면은 이제 오하이오에서 이제 프로가 안 되시더라도 계속해서 해외 그렇죠. 해외 시합. 프로전을 뛰신다. 그럼 국내에 있는 프로전에서는 혹시 국내 시합도 한번 뛰어보고 싶긴 해요, 사실. 예, 예. 좀 왜냐면 제 재정이 외국 시합을 계속 뛰다 보면 좀 어려워진다고 그죠, 하면 예. 이제 국내로 이제 돌리는 건데 예. 사실 저는 이제 국내 시합은 아직은 뭐 결정을 해본 적은 없어요. 왜냐면 지금은 오하이오에만 집중하고 싶고 예. 오하이오가 끝나고 사실 끝나고도 지금 저희 직원들이 사실 제가 운동을 가르쳤던 친구들이에요. 그래서 이 친구들 시합 준비하는 걸 제가 좀 도와주고 서포터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 일단은 사실 시합이 끝나면 이 친구들 이제 해주는 것까지. 오하이오에 출전하고 있는 선수들이 이제 간혹 가다 보면은 보디빌딩 페이지에 이제 네네네. 태그가 되고 하는데 그런 것들 확인을 하시나요? 아니면 다른 저도 봤어요. 그러니까 다른 경쟁자들? 네, 다른 그 외국 예. 그 보디빌딩 뭐라 그래야 돼? 인스타? 예, 그런 것들을 거기서 또 이제 올렸는데. 제 사진을 퍼가서 거기 예. 보다가 예. 이제 올라온 걸 봤는데 오하이오 준비하는 친구들 좀 제 체급은 한 번도 못 보고 예. 슈퍼 헤비급하고 제 밑에 체급만 봤어요. 혹시 어떤 생각? 어차피 근데 이제 만약에 체급에서 우승하셨더라도 그분들을 만약에 그쵸. 좋은 예, 선수면 그쵸. 만나게 될 텐데 어떤 생각들이 드는지 타 경쟁자들을 보면 근데 이제 그거 보고 나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저는 이 친구들이 무조건 1등 할 거라고 생각을 안 하거든요. 예. 이 친구들보다 무조건 더 좋은 좋은 사람이 친구들이, 1등 할 거라 안 보이는 네. 고수가 예. 1등 할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제 더 열심히 하게 되는 거죠. 열심히 할 수밖에 없고. 자 이제 마지막 질문인데요. 사실 보디빌딩을 생각하는 친구들이 이제 어느 정도 보디빌딩이 대중화가 되면서 좀 늘어날 수 있어요. 그 친구들 중에는 개 중에는 어느 정도 재정적으로 안정이 됐기 때문에 보디빌딩에 전념할 수 있는 친구들도 있겠지만 보디빌딩을 딱 시작해야 되는데 뭐 어떤 여건이 안 되는 친구들도 있을 텐데 혹시 그런 친구들을 위한 좀 도움이 될 만한 조언을 해주실 수 있는지. 예. 저도 사실 뭐 아시다시피 예전에 트레이너 하면 사실 지방 사는 사람들은 거의 이제 레슨도 없었고 예. 기본급만 탔기 때문에 저도 이제 120만 원, 파트로 하면 60만 원 이렇게 받고 보디빌딩을 했거든요. 근데 그때도 운동이 좋았기 때문에 사실 그게 제가 뭐 금전적으로 모으는 돈이 없어도 그냥 좋았어요. 그러니까 정말 운동이 좋다면 지금은 돈 모으는 거 생각 안 하고 사실 미래를 준비하는 거는 맞아요. 네. 미래를 준비해야 되는 건. 근데 하지만 지금 당장 돈과 바디빌딩을 같이 할 수 없단 말이에요. 오히려 그러니까 저는 운동에 몰두를 하라는 거예요. 이거는 여태까지 아무도 주지 않았던. 네, 저는 제가 통장에 10,000원 있어도 그냥 운동을 했어요. 정말 10,000원이 있어도 이게 잘못된 그러니까 뭐 야 10,000원밖에 없을 수 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왜냐면 120만 원 벌고 60만 원 벌고 더 이상 벌 수 있는 거리가 없으니까. 왜냐면
레슨을 찝어내서 레슨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아니에요. 왜냐면 저희 센터에서는 예전에는 레슨을 못하게 했으니까. 아예 레슨 자체도 없었고. 예. 그래서 기본부만 받고 그걸 다 운동으로 투자했어요. 그냥 예. 60만 원. 근데 지금 무조건 놀면서 운동을 하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네. 일을 하면서 충분히 운동을 할 수 있고 대신 일에 대한 욕심보다는 보디빌더에 대한 욕심을 내고 대신 그거에 맞는 이제 사업장을 찾아가서 사업주를 만나야 돼요. 대신 운동을 싫어하는 사업주도 있으니까. 그쵸. 예. 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만나서 정말 좋은 사람들은 지원까지 해주더라고요. 닭가슴살 이런 것도 지원해주고. 그러니까 그런 바디빌더로서 성공을 하기 위해서는 사실 바디빌딩만 해야 되고. 예. 그러다 보면 언젠간 좋은 날이 무조건 옵니다. 저도 이제 제가 운동을 13년 했고 이제 트레이너를 한 거의 20년 가까이 했지만 저는 제가 이렇게 체육관 할 줄 몰랐어요. 정말 체육관을 이렇게 할 줄 몰랐는데 기회가 좋아져서 그리고 그렇게 되긴 되더라고 이게 운동을 하다 보니까. 예. 그리고 사실 운동을 하다 보니까 예. 점점 이제 솔직히 제 커리어보다는 제가 유명해졌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제 커리어에 비해서. 그리고 운동을 계속하고 뭐 하다 보니까 좀 유명해지고. 예. 그러다 보니까 찾아오는 손님들도 있고. 네. 그렇기 때문에 예. 정말 운동을 잘하고 열심히 준비하고 대신 포기하지 말아야 돼요. 포기 안 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포기하면 끝이에요. 꼴등을 했다고 내년에 시합 안 나가? 그러면은 그냥 영원히 꼴등인 거예요. 꼴등을 하고 정말 열심히 준비해서 내년에 2등을 했어요. 그럼 이 사람은 2등이 된 거고 2등을 했다가 또 내년에 1등을 하면 1등을 하고 만약에 은퇴를 해요. 그럼 1등인 거예요. 꼴등은 아예 없어져요. 하지만 꼴등을 하고 이것 때문에 실망을 해서 예. 시합을 그만두고 보디빌딩을 그만둘 거라면 아예 시작을 안 하는 게 좋죠. 제가 사실은 이거 다음으로 질문한 질문이 한 개인이 보디빌딩을 할 때 뭐 어떤 유전자랑 뭐 어떤 거를 체크를 해야 될까 이런 걸 물어보려 했는데 지금 말씀하신 거 들으니까 그게 의미가 없는 질문. 일단 부딪히고 진짜 보디빌딩이 좋으면 끝까지 해봐라. 이게 지금 답변이시고. 네, 그것도 그렇고 이제 지금 이제 물어볼 질문에 예, 대해서 예. 제가 그거에 대해서 또 한 가지 얘기해 예. 주자면 체형이 안 좋은데 운동을 시작할 수도 있어요. 근데 1년 했다고 체형이 좋아질 수는 없어요. 근데 2, 3년 하면 예. 점점 체형이 나아지거든요. 예. 왜냐하면 바디빌딩을 근육을 채워가는 거니까. 예. 채워지다 보면 내가 원래 갖고 있던 체형이 변형이 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면은 남들 눈에도 저 사람 멋있다. 왜냐하면 우리가 바디빌딩이 어떤 이렇게 프레스로 찍어낸 것처럼 이런 모양을 꼭 갖고 있어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이런 사람도 있고 이런 사람도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사람이 멋있어 보일 수도 있고 이런 사람이 멋있어 보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그렇죠. 예. 꾸준히 운동을 하면 체형이 안 좋아도 꾸준히 운동을 하다 보면 예. 언젠가는 사람들이 봤을 때 멋있다, 예. 좋다. 그리고 내가 스스로가 정말 좋아지는 게 느껴진다고 느낄 때가 있을 거예요. 그럼 그때까지 운동을 하셔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저는. 너무나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이제 아놀드 클래식이 이제 거의 2주 정도 남은 상태인데 앞으로 이제 시합 준비 이제 다음 주에 뉴욕을 가시고 그죠? 다음 주 수요일 날이죠. 예. 뉴욕을 가시면서 쪽에 이제 미국에 계신 강경원 선생님과 같이 이제 막바지 작업을 하시고 출전하시는데 구독자분들도 이제 아시는 분들도 있고 모르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제 아시게 되셨으니까 많은 응원 부탁드리고요. 오늘 이렇게 제가 찾아왔는데 시간 내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인근 선수님. 예. 제가 감사하죠. 예, 오인근 선수님 편은 이제 지금 말씀드린 대로 앞선 1부와 지금 하시는 2부로 나눠서 각각 업로드하겠습니다. 여러분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 마지막으로 혹시 하시고 싶은 말 있으세요? 아무쪼록 뭐 제 이야기지만 그래서 뭐 잘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뭐 무조건 좋게만 봐달라는 건 아니에요. 바디빌딩 선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그래서 뭐 안 좋은 게 있으면 당연히 질타도 하고 뭐 이야기하는 건 맞는데 그러니까 조금 더 예의 있고 조금 더 이제 맞게끔 이야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바디빌더들도 겉으로는 강하지만 사실 마음이 많이 약하거든요. 그래서 좀 그렇게만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아무쪼록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머슬라디오 10화 오인근 선수님이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진짜.